여러분들 쿠카 안녕하세요, 쿠라입니다. 오늘은 또 V의 신제품 스톰조를 보도록 하죠. 이건 또 V의 스피노프 갤럭시 웹폰 4호의 비밀에 등장하는 로봇으로 아마 유튜브에 업로드된 것 기준으론 아직까진 등장하지 않아 보이네요. 신캐릭 중에 스웨그란 녀석이 V건 비스무리한 걸 들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소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튼 완구적으로 보자면 몬카트의 메가로이드를 리데코한 건데 기본 틀이 있는 만큼 이번 제품에선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지 그걸 메인으로 하여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죠. 자, 열어보도록 하죠. 꺼내면 이렇게 브리스터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먼저 안에 들어있는 골판지로 된 허들박스, 이건 몬카트에도 있던 건데 이번엔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브리스터 쪽에 스톰조 본체가 심플하게 있는데 이번엔 또 키 같은 건 없나 보네요. 그럼 비클 모드의 상태부터 보도록 합시다. 큰 쪽이 비클, 작은 쪽이 미니 비클이라 설명서에 나와있으니 그대로 부르도록 할게요. 우선 미니 비클, 조항상 이게 이번에 또끼 비스무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딱 경찰차를 의식했다는 이미지가 잘 느껴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정면의 라이트는 입체적인 동시에 튀는 위치에 있어서 그런가 보는 사람에 따라 이질적이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대체로 훌륭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입체적인 조형의 마크가 참 마음에 드네요.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옛날에 봤던 제이데크가 생각이 나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옆에 길게 이어진 라인도 깔끔하게 칠해져 있고 위에 경광등은 제대로 붉은색 클리어로 되어 있는 게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건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바퀴 쪽도 작지만 색이 잘 나눠져 있고 뒤에 테일라이트가 꼼꼼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한 빠지지 않고 잘 조형이 되어 있군요. 다만 한 가지 변형하는 분할선이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굳이 다르진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니 비클을 경찰차로서 잘 표현하여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다음으론 비클, 기본적인 실루엣은 포뮬러1을 보는 듯한 디자인으로 컨셉은 미니 비클과 동일하게 경찰 컨셉인 것 같네요. 프론트에 마크가 있고 라이트가 붉은색 클리어로 되어 있어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살짝 보이는 옆에 바퀴의 디테일 또한 꼼꼼해서 전체적으로 싼맛이 나지 않네요. 바퀴 자체의 휠도 색이 나눠져 있고 옆에 길게 이어진 배기구의 모양도 훌륭합니다. 은색으로 칠하면 더 느낌이 확 살지도 모르겠군요. 전면과 후면의 볼륨감이 조금씩 다른 것도 포뮬러1스러워 보입니다. 뒷부분에 팬더 부분부터 윙까지의 디테일도 하나하나 큼직큼직하게 표현이 되어 있군요. 뒤에는 살짝 주먹이 보이는데 뭐 원터치 변형의 장난감이니 오히려 주먹밖에 안 보인다는 부분에서 놀라워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테일라이트도 꼼꼼하게 조형이 되어 있고 좌우에 어둡지만 클리어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겉에 라인을 금색으로 표현해 강조해 둔 게 느낌이 참 좋네요. 위에 제대로 경광등이 있는 부분이 경찰차라는 분위기를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 살짝 뻗은 윙도 그럴싸해 보여서 괜찮고 밑에 골다공증이 좀 보이는데 이건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지만 조금 아쉽네요. 여튼 비클의 디자인은 이렇게 봤고 두 비클 모두 밑에 바퀴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면에 놓고 굴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어서 크기 비교. 디럭스 클래스의 사이드 스와이프랑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로 한 사이즈 정도 스톰조의 비클이 더 크네요. 이어서 컨셉이 비슷해 보여서 꺼내본 드라이브 헤드의 마하 슈팅 스타입니다. 실은 드라이브 헤드 쪽도 이렇게 본체와 비클을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막상 비교해봐도 그렇게까지 비슷한 느낌은 나지 않네요. 그래도 미니카 쪽은 비교하는 게 꽤나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토미카 쪽은 좀 더 실체에 가깝게 세세하게 만든 반면 스톰조는 그야말로 애니메이션을 의식한 면 처리 때문에 방향성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네요. 재밌습니다. 자, 이제 스톰조를 로봇으로 합체시켜보도록 하죠. 스톰조 V 트랜스포메이션. 자, 변형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원터치 변형이라 어디를 변형이라고 할 것까진 없어요. 먼저 뒤에 커버를 열어줍니다. 그 뒤 안쪽에 붉은색 원이 보이는데 이거를 미니 비클 밑에 있는 붉은색 원에 서로 닿게 해줍니다. 그러면 원터치로 변형을 하죠. 이걸로 완성! 스톰조입니다.
원본이 메가로이드다 보니까 어떠한 변형인지 잘 알고 있으니 크게 감흥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건 이것대로 참 좋네요. 기본적인 디자인이 다르다 보니 인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럼 디자인을 봐보도록 합시다. 먼저 머리. 미니비클의 경광등이 그대로 전개된 게 컨셉을 잘 살린 부분인 것 같고, 앞유리가 밑으로 내려가 머리를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되었네요. 얼굴도 좌우의 가드와 인컴이 마스크에서 떨어진 게 상당히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컴이 좀 두꺼운 게 사람 따라서 좀 신경 쓰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가슴. 비클의 프론트를 그대로 가져온 거라 왕도적인 동시에 멋진 어레인지라고 할 수 있죠. 다리 라인도 참 이쁜데 특히 정강이에서부터 발까지의 라인이 참 좋고, 바퀴부터 배기구까지가 볼륨이 있어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다리 뒤에 쭉 뻗은 뒤에 블럭이 신경 쓰일 수 있긴 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무게를 잡기 위한 거라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네요. 검은 부분이라 하니 다리 옆에 있는 부분도 원래라면 두껍게 눈에 띄어야 하는데 어느정도 눈속임으로 다리를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이랑 고관절에 은은하게 보이는 클리어도 참 느낌이 좋네요. 팔의 라인은 어느 쪽을 볼륨감 있게 할지 잘 이해하고 있는 디자인으로 되게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검게 눈에 안 띄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뒤를 의식한 도색들 덕분에 그렇게까지 싼맛이 나지 않습니다. 기믹적인 부분을 보자면 잠시 후에 되돌리는 변형을 하겠지만 우선 눈여겨볼 게 손의 회전입니다. 비클 옆에 튀어나와 있던 그 손인데 이게 앞에 튀어나와 있는 버튼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자동 변형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보면 로운 모드일 때 좀 신경 쓰일지 모르는 버튼이지만 주먹에 움직임을 줬다는 부분에서 참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미니 비클. 이건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경광등에서 전개된 겁니다. 역시 작은 비클이 코어와 같은 취급이 되는 게 로봇의 매력을 배로 살려주는 것 같네요. 마치 옛날의 용자 시리즈가 생각나는 것 같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럼 이어서 되돌리는 변형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미니 비클을 분리시켜줍니다. 그리고 비클 안에를 보면은 판넬이 있는데 이걸 잡고 뒤로 빼줍니다. 그러면 상체가 연동되어서 내려가는데 그대로 커버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프론트를 내리고 밑으로 줄여주면은 전체적으로 고정이 되죠. 커버는 굳이 닫아주지 않아도 되고 밑에 고정만 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먹. 이거는 방금 말한 기믹인데 바로 밑에 고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돌려서 내리면 그대로 딱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클 모드 완성입니다. 그럼 이번에 천천히 변형할 때 어떠한 부분이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죠. 우선 미니 비클이 닿으면 머리가 전개되고 밑에 락이 풀려서 상체가 앞으로 갑니다. 이때 허리와 밀착하면 다리의 락이 풀려 일으켜지는 동시에 프론트가 가슴에 옵니다. 그 충격으로 양팔이 전개가 되죠. 양팔이 어떤 구조냐면 옆에 조그만한 락이 있는데 이게 충격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본체가 허리에 닿을 때의 충격이나 프론트가 가슴에 닿을 때의 충격으로 이게 전개가 됩니다. 그와 동시에 손도 돌아가는데 이게 참 역동적이죠. 그리고 이 기믹 덕분에 손이 약간 옆으로 벌어지는데 이게 스탠딩할 때 좋은 각도로 벌려지는 거라 디자인과 설계의 양립이 잘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거기에 대해 다리를 잘 보면 발이 약간 바깥쪽으로 꺾여져 있는데 이게 다리가 쭉 뻗어 11자로 됐을 때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가동이 없는 제품일수록 이런 스탠딩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이 스톰저는 그게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여튼 변형과 디자인은 이러했고 다리와 지지대 쪽에는 바퀴가 있어서 로우 모드 상태에서도 이렇게 굴려서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손도 약간 흔들려서 그럴싸해 보이는 게 좋네요. 이어서 크기 비교. 먼저 마하 슈팅스타. 포뮬러9 컨셉이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막상 비교해보니 디자인부터 전부 다르네요. 변형이나 어떠한 부분을 강조하려 했는지 이러한 차이점을 비교하는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저 클래스의 옵티머스 프라임. 보이저가 약간 더 큰데 생각했던 것보다 스톰조의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론 구성대 본 허들박스. 이걸 통과하며 변형하는 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품에서 권장하는 놀이인데 한 번쯤은 해봐야죠. 제대로 변형 성공. 이상으로 또 V 스톰조의 리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메가로이드의 리데코이긴 했습니다만 표현 방법에서 다양한 어레인지가 더해져 차별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터치 장난감 같지 않은 고급스러움이 여느 때의 또 V라 생각이 되어 참 좋았던 것 같네요. 여튼 저는 이번 제품이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쿨했습니다.